시장에 그 준비품 사러. 아, 준비품 사러. 시장에 가니까 선글라스 5,000원짜리 하나 있더라고요. 네, 지금은 할머니들이 잘 끼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런 선글라스 하나 착 끼고, 또 흰장갑 있잖아요. 착 멋을 부리느라고 흰장갑 착 끼고. 안녕하세요. 네. 아니, 너무 상큼해가지고. 갑자기 그 카메라가 딱 켜지니까 바로 변환되네. 평소에도 그랬다고 좀 해주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북한 호위국 출신 장교 출신이라고 해야 되죠. 네, 또 간호사 출신입니다. 최유진 씨를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갑자기 저도 목소리가 달라지네. 네, 사실 여러분들 호위사령부 간호사 출신이라고 하면 인터넷에서 좀 자주 봤을 겁니다. 네, 그래서 또 오늘은 또 다른 주제로 그렇죠. 네, 우리 가영씨 TV에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은 정말 특별하게 어렵게 모신 분입니다. 왜냐면요, 솔직히 호위국 하면은 여러분들 김부자들을 지킨다고 봐야 되겠죠. 김부사들을 지키는 그런 호위 병사들이거든요. 거기서 유진 씨는 간호사 출신입니다. 그 조금 여장교 한동안 좀 날렸죠. 꿀보지기 해서 그렇죠. 머리를 이렇게 하네. 호위국 출신의 여장교였던 유진 씨가 왜 탈북을 했을까? 또 탈북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스토리를 한번 뽑아보려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마련했는데요. 이만갑 모란봉 클럽. 네, 방송은 조금 다 이렇게 좀 발이 높게 다녔습니다. 네, 다녔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일단은 거기서 안 나온 내용들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큰 사랑입니다. 아시죠? 네, 이거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탈북은 몇 년도에 하시게 된 거예요? 네, 제가 탈북한 게 12년도? 12년도 10월에 했습니다. 10월 말. 저 12년도 11월에. 그때 김정은이 금방 돼가지고. 네, 맞아요. 그때 제가 왔거든요. 와, 네. 와, 완전 신기하다. 저는 11월. 네, 10월 말. 와, 네. 정말. 한 달 차이로 오게 됐네요. 가영 씨도 고향이 저랑 같지 않아요? 해산이죠. 맞죠? 네. 같은 해산인데 또 같은 또래였어요. 맞아요. 그리고 네, 탈북 그 시기도 같잖아요. 비슷해요. 어찌 보면 어떡해. 우리가 만날 수도 있었는데 있었고 또 해산에서 우연히 지나칠 수도 맞아요. 있겠네. 해산 어디였죠? 저는 해장동? 그 양순에서 딱 앞에 그 양갈비보사 위에 아파트. 그래요? 교원대학 앞에 아파트. 그러면 다 이제 뒤져보면 다 알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동인데 반이 다른 거예요. 그냥 그렇죠? 맞죠. 그러면 한 동네에서 한 동네에 살았던 거죠. 와. 같은 해장동이니까. 맞아요. 같은 해상동인인데 반만 다른 거예요. 걸어서 가면은 한 5분? 5분 거리. 정말 신기하네요. 우연히 마주쳤을 것 같은데 한국에 와서 또 이렇게 알게 되고. 그러고 보니까 반갑다. 그러니까 혹시 보지 않았을까? 학교는 나 해신중학교. 해신중학교 다니다 해신으로 넘어갔으니까. 나는 예술학원을 다녔으니까 학교가 다르니까. 엄마나 나 예술학원 정문지기를 많이 했어요. 정말요? 네. 남자들 잘생겼잖아. 맞췄네 진짜. 어릴 때부터 정말. 끼가 좀 있었네 정말. 이놈부가 이거 정말 안 되겠네. 자, 이제 우리 고향 추억팔이는 여기서 멈추고 우리 구독자님들이 반갑겠다 하실 수 있겠지만 잠시 이거는 카메라 뒤에서 다시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2012년도에 탈북했는데 그럼 제대는 몇 년도에 하신 거예요? 전역도 11년도에 했어요. 11년도. 네. 그러면 1년 정도에 살다가 탈북하게 됐네요. 네, 맞아요. 혹시 그러면 호위국 출신이면 배치를 잘 받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탈북할 결심을 했나요? 저는 탈북하겠다라는 생각은 전혀 못 가졌고 그냥 계기 없이 저는 탈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부대에서 군복무 여성들은 7년이었기 때문에 저는 6년 만에 제가 왔는데 부대에서 아빠가 지금 심각하다라는 걸 숨겼어요. 네, 그래서 나는 아빠가 돌아가시게끔 아프다라는 걸 몰랐고, 몰랐어요. 근데
집에서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딸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다라고 사정을 했나 봐요. 그래서 돈도 막 뇌물을 거여가지고 그래서 어느 날 순간에 갑자기 저를 불러다가 집에 휴가를 가라고 네, 그 북한 군에는 휴가 갈 때 무조건 정훈장교를 하나 달려서 보내거든요. 그렇죠. 네, 지휘관 달려서 보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지휘관 한 명이 달려가지고 집으로 왔는데 나는 휴가를 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집에 와 보니까 집이 완전한 엉망인 상황이고 집에서 솔직히 아빠가 능력이 돼서 돈을 벌어왔는데 아빠가 쓰러지니까 집이 진짜 못 사는 상황이라 진짜 아니 내가 이런 집에서 살았나 막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군대 나갈 때까지는 그나마 중상층에 속해서 잘 살고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내가 군대 나가서 저뿐만 아니라 오빠도 네, 군대를 나가다 보니까 북한에는 군대 나갈 때 부모들이 뒷바라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희 엄마 아버지는 힘들다는 내색을 안 하고 뒷바라지 해주다 보니까 집도 팔고 들어가다 보니까 어디 들어가면 경비실 아파트 어머나. 그 아파트 경비실 있잖아요. 세상에. 네, 그 안에서 부부가 엄마하고 아빠가 사는 거예요. 자식들을 뒷바라지를 하면서 부모님들은 아유, 나 고생을 감수하시는 네, 거네. 그게 어디냐면 건설 현장이 있었는데 그 건설 현장 그 경비실 그 안에서 지금 어머니하고 아빠가 둘이 같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와서 이것도 집이냐 할 정도로 근데 옛날 그게 무기고 자리여가지고 창문이라는 게 없이 요만한 철창이 이렇게 쫙 있는데 완전한 감옥살이처럼 된 집이더라고요. 조선을 아프겠다 거기 들어가 살면. 네. 아, 정말. 기가 너무 세요. 그래서 저희 아빠가 너무 알아가지고 돌아가시게끔 됐는데 내가 가서 한 달 동안 진짜 집중 치료를 해가지고 살았어요. 출신이니까. 네, 집에서 아빠를 치료를 하면서 한 달 동안을 시간을 받았는데 눈앞이 깜깜해. 돈도 없어서 약도 사서 먹일 돈이 없는데 제가 부대에 허위사령부 능력이 있는 부대에 있었잖아요. 약품을 몰래 내다 팔아가지고 돈을 자금 마련한 게 있었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 좀 잠깐 이해 안 되실 수 있는데 네. 북한의 군부대의 꿀버지 또 특히 간호사를 통해서 모든 게 다 결국에 돌아가기 때문에 맞아요. 조금 이렇게 뇌물이라던가 북한엔 그런 게 있잖아요. 쌀을 쥐고 있으면 쌀을 팔아먹고. 그렇죠. 네, 저 같은 건 간호사, 약을 팔아먹기 시작했는데 솔직히 필요 없는데 사용할 끼면 내 팔아서 내 용돈 맞아요. 챙기는 것도 좋고. 오히려 북한에서는 이런 네. 사람들이 눈 똑- 들어간다고 똑똑하다고. 또 네. 칭찬받거든요. 그리고 제가 집으로 온다고 하니까 또 제가 맡았던 환자들이 또 용돈을 챙겨줘가지고 뇌물이라고 하죠. 그렇죠. 자기네. 네. 그래서 좀 챙겨갖고 왔는데 아유. 그 돈으로 제가 아빠를 치료했거든요. 북한에는 장마당 가면 다 해결됩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또 근데 간호사 출신이니까 모든 건 다 알고. 네, 그러니까 아빠한테 들어가는 약이 뭐가 필요한지 지금 식사를 못했으니까 영양으로 어떤 걸 써야 할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아유. 바로 가서 약을 한 달치를 다 사다가 치료를 했거든요. 아버님을 그렇게 다 케어하고 이제는 그러면 다 건강히 돌아온 거예요? 아니에요. 돌아왔는데 그냥 한 번 쓰러지니까 다시 회복이 불가능해갖고 재차해가지고 재차는 그냥 바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럼 돌아가실 때는 이미 부대에 가셨겠네요. 아니죠.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부대를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솔직히 또 뒷바라지 누가 할 형편도 못 되고 내가 없으면 아빠는 그냥 돌아가실 것 같은 느낌이 돼가지고 또 거기서 군대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빠하고 얘기해가지고 그나마 아빠 오랜 시간 또 간부로 있어가지고 인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인맥을 통해가지고 우리 딸을 군사복무 불가능이 될 만한 그런 병명을 처방해달라 이래서 뇌물고이고 처방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식물신경실조증이라고 항상 이렇게 떠는 병이거든요. 네, 그런 병명을 만들어가지고 부대에다 진단서를 올려보냈어요. 그래서 감정서 문건이 여기서는 의가사 문건이라 하더라고요. 의가사 제대 문건이 떨어지는 게 거의 3개월? 4개월 걸렸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아빠 곁에 쭉 지켰는데 어찌 보면 아빠 돌아가는 길까지 지켜드린 거나 같은데 지금에 와서 보면은 너무 값진 일을 한 거네요. 네, 근데 지금도 내가 곁에는 있었는데 아빠 생전을 제가 못 봐줬거든요. 왜냐하면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도 오랜 환자 신경증 환자 돼가지고 조금만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면 심장 부담돼서 일을 못하는 상황이고 저희 아빠는 출근도 못하는 상황이었고 하니까 가족은 먹여 살려야지 하니까 제가 총대를 메고 또 장마당길에 올랐거든요. 군인이 장사를 해서 얼마나 네. 잘하겠어. 그래서 제가 전역할 때 입던 군복 있잖아요. 군복 입고 막
기차 달리기도 해보고 그다음 갑산 쪽에 나가서 나무를 실어 오기도 하고 막 이런 장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장사를 하는데 제가 좀 북한에는 솔직히 정정당당한 장사를 하면 돈을 못 벌잖아요. 그래서 해야지. 파고철 장사를 했단 말이에요. 네, 농촌에 위험합니다. 가니까 갑산에 가니까 파고철을 저렴하게 살 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차 밑에다가 싣고 한 톤씩 싣고 위에다가 나무를 싣고 해서 또 초소를 피해야 되니까 위에다 나무로 그렇죠. 네, 씌워가지고 내왔는데 뭐 진짜 돈벌이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파고철을 내다가 중국에다가 적적 연선에다 내다 팔고 이렇게 해서 돈을 쏠쏠하게 벌었는데 어느 날에 갑자기 그것도 12월 18일 날에 아빠 생일이었어요. 근데 저희 아빠가 이러더라고요. 한 번도 자식들한테 생일 새겠단 말 한 번 없던 아빠가 갑자기 제 손 잡던 게 아빠 이번에 직장 사람들 다 치고 싶다. 어머머머. 네, 다 치고 싶으니까 생일 좀 세달라. 아이고. 처음으로 아빠가 그런 거를 아빠 왜 하니까 이때까지 직장 사람들 생일에 다 초청받아 갔는데 내가 그 기업소에서 간부인데 한 번도 초청을 못 해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걱정만 내가 돈을 벌으니까 멋있게 해줄게. 걱정만 하고 제가 18일 날 아빠 생일이기 때문에 내가 12일 날에 들어갔어요. 10일 날 들어갔다 16일 날에 나와서 생일 준비해주자. 그래서 마지막 장사다 하고서 뛰어갔는데 14일 날에 저를 찾는다고 군당에서 갑산 군당에서 저를 찾는데요. 어머, 내 파고철 장사해서 이러는구나. 도망쳐. 더 깊이 숨었거든요. 근데 그때 아빠가 돌아가셔서 연락이 왔는데 나는 나를 잡으러 오는 줄 알고 또 숨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15일 날에 우연히 들었는데 아빠가 지금 쓰러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불에 그냥 가방만 쥐고 넘어왔는데 집에 도착하니까 벌써 아빠가 돌아가시고 이렇게 사진이 있더라고요. 아야 정말 이것도 그 가슴이 남아있겠네. 맞아요. 그게 제 실험 때문에 그래 아빠가 들어갈 때도 그 집에 들어가서 뭐 칠 때까지도 눈을 못 감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병원에서 누구 기다리길래 자꾸 눈을 뜨고 바라보냐, 오빠냐, 엄마냐 했는데 다 머리를 하던 게 그러면 그러다가 그냥 오빠가 그러면 내가 동생 데리러 올게 하고서 나갔는데 그동안에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는 눈 뜨고 있으니까 돌아가신 거 모르고 그냥 옆에 앉아 계셨는데 선생님들이 와서 그냥 그렇게 하니까 그게 지금까지도 여기 딱 걸려 있어 가지고 아직도 저는 충분히 다 해드린 것처럼 했는데 제수로 그거는 지금도 평생 가지고 가야 할 짐 같아요. 근데 그거는 솔직히 뭐 다른 데 나간 것도 아니고 놀러 간 것도 아니고 맞아요. 아버님이 생일을 쉬고 싶다고 해가지고 마지막 장사고 길을 간 거잖아요. 이거 한탕 하고 와서 북한은 왜냐면 갖고 있는 저 돈이 미천이기 때문에 그걸 건드릴 수 없으니까 네. 이걸 또 한번 굴려서 여윳돈으로. 그렇죠. 여윳돈으로 아버지 생일을 세주겠다고 간 거니까. 그래서 생일 때문에 준비했던 음식들 제사에 다 쓴 거예요. 제사에 다 썼는데 어떡하겠어요. 아빠 소원이어가지고 아빠 제사 끝나고 생일제를 지내야 되잖아요. 14일 날에 돌아가시면 3일째 17일까지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18일 날에 아빠 생일제 네, 생일제를 바로 해야 되는데 어떡하겠어요. 그 국에 가가지고 아빠 직장 가서 지도원들 20명 다 불러와서 그래, 아빠 소원이었다고 그러면서 다 초청해서 식사를 시켰는데 그분들이 나보고 이러더라고요. 우리 국장 동지 제일 자랑을 많이 하던 딸내미인가고 그래 저 맞습니다 하니까 저한테는 한 번도 내색 안 했는데 직장에 가가지고 그렇게 자랑을 했나 봐요. 네, 신발을 한 번 사줬고 가죽 장갑이랑 사줬더니 그 회의랑 가서 발을 자꾸 까치다리하고 흔들더래요. 그래서 국장지 왜 그래 하고 했더니 야 이거 이런 신발 봤니 우리 딸이 사줬다. 막 이러면 자랑도 하고. 그러니까 네. 이제는 이렇게 언니도 부모님이니까 맞아요. 아빠에 대한 그런 그리움이 더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탈북 계기가 그렇게 해서 아빠가 돌아가시고 그러면 탈북 계기로 이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경비실에서 살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빠한테 약속을 했나 봐요. 집이 완공되면 그 경비실 그러니까 허물고 대신 집을 받겠다라는 조건에서 아빠가 6.18 돌격대 아시죠? 건설 현장 거기 부려단장으로 나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간부로 이렇게 나와 오랜 시간 일을 했는데 아빠가 딱 돌아가시고 아파트는 완공됐는데 저희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가 들어섰으니까 우리가 있던 자리는 허물어서 창고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를 나가라고 하는데
아빠가 돌아갔으니까. 네, 나가라고 하는데 우리는 집도 없이 돈도 없는데 어디를 나가겠어요. 나갈 상황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나와서 하더라고요. 그걸 나와서 당장 나가라고. 그래서 우리는 못 나간다. 그러면 어디 나가 살 자리라도 좀 달라 하고서 그랬는데 끝내 안 주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못 나간다고. 우리 그냥 진짜 그 까또 300마력 있잖아요. 이렇게 바가지 푸는 거. 그렇죠. 그것까지 왔댔어요. 근데 우리 막 마당에 엄마하고 둘이 손잡고 누워가지고 그냥 우리를 죽이고 그냥 허물라 막 이렇게 했는데 동네에서 어르신들이 나와서 그 집이 이제 초상난 지 얼마 안 됐다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하고 옆에 사람들이 막 이래가지고 그날에는 좋게 물러갔거든요. 그 다음에 저녁에 엄마하고 둘이 손잡고 이러고 앉아 있었는데 그런 게 떠오르잖아요. 이 집이 없으면 우리는 어디가 살지? 그래. 네, 그런 생각이 탁 드니까 엄마가 이러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 그냥 우리 죽자. 엄마가 희망이 없다. 그래서 응 하고 바로 나는 간호사니까 그런 거 또 아니까 또 바로 올라가서 이소 2통이랑 디아제팜 50알밖에 없어서 그 매점에 50알밖에 없더라고요. 그래 50알 갖고 내려왔는데 그건 엄마한테 주기 싫어서 디아제팜 50만 나 약국에서 저리 먹고 그리고 디아제팜 한 통에 100개씩 들어가죠. 이소가. 그거 2통에서 어머니 100알, 400알 먹었는데 이게 술을 드시는 사람들은 약 효과가 천천히 온대요. 근데 저희 엄마는 술을 좀 드셔가지고 내가 먼저 쓰러진 거예요. 근데 나는 쓰러지면서도 엄마라는 말을 엄마 하다가 마지막에 혀가 꼬부러지니까 엄마 하는데 먼저 이렇게 거품물고 훌퍽 쓰러지니까 근데 그때 생각에 약 먹고 정신이 없어지는데 어떤 생각이 무슨 들어요? 생각이 들었어요? 기쁨 절반. 왜냐하면 기쁨 절반? 아빠 볼 수 있을까 봐. 나는 아빠라는 게 내 인생에 진짜 떼어놓고 없는 인간이어가지고 우리는 나는 어머니보다 아빠가 나를 더 예뻐하고 아빠가 내 인생에 진짜 어찌 보면 전부나 전부가 돌아갔으니까 많이 힘들었던 상황이었는데 나 그거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아빠 볼 수 있겠구나라는 거. 엄마 아빠 볼 수 있지. 근데 이거는 진짜 그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야. 경험해본 사람만 네, 이건 진짜 손을 꼭 붙잡고 아빠 볼 수 있겠네요, 엄마 하니까 엄마는 그냥 이러고 내려다보는데 나를 내려다보는데 제가 먼저 쿵 하고 쓰러지니까 엄마가 당황한 거예요.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 나는 괜찮으니까 딸부터 살려달라. 내 딸한테 무슨 죄를 짓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바로 북한에는 또 응급차라는 게 없으니까 주변에 없고 뭐 어때 구루마꾼 있잖아요. 구루마에다 우리를 엄마하고 둘이 다 쓰러졌으니까 둘이 싣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준 덕에 우리 집에 집 전화가 있어서 매번 돈 안 받고 전화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덕에 그 사람들이 와서 도와줘갖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엄마는 한 퍼지기 전에 바로 간장을 해갖고 나왔고 나는 다 퍼진 상황이었으니까 18번 간장을 했대요.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는데 그럼 며칠 만에 그 옷이 차려? 3일 만에. 엄마는 하루 만에 차렸는데 나 3일 만에 정신을 차렸는데 눈을 톡 뜨니까 살아있어요. 근데 어차피 살아봤자 내가 살 곳이 없는데 이 생각이 드니까 산 게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살렸냐고. 그러니까 그 기운이 없는 상황에서 옆에 톡 봤는데 그 면도칼 있잖아. 메스날 병원이다 보니까 그래 그걸 보고서 메스날 꼬집어서 팔을 막 껐어요. 근데 기운이 없는 상황이니까 그나마 다행히도 살짝 동맥을 못 끊고 나 옆으로 저 여기 지금 상처가 많이 나 있잖아요. 어머. 절대 지워지지 않아요 이거는. 근데 막 몇 개 되네 이게. 많이 찔렀으니까. 왜 그랬어? 그러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 엎어진 사람, 쓰러진 사람을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겠는데 누가 기운 내겠냐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기운은 또 쓰러졌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또 살았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 그럼 막 절망하지. 그 다음에 나 또 살았어? 이소는 안 되겠다 하고서 그 다음에 뭐 생각이 없지. 그냥 어머니 없는 새로 병원을 탈출해갖고 그 도당 있잖아. 해명동까지 걸어서 올라갔는데 올라가갖고 그 마당에 그 정문 앞에 그 경비선언 앞에 서가지고 나를 어디가 살라냐 하며 앉아서 그렇게 울었어요. 근데 버쳐서는 애들은 잘못은 없는데 나보고 정신병자라고 저게 미쳤냐고 이러면 끄지보다 구석에다 팍 쳐요. 그런데 약기운 때문에 저는 끌려가도 모르고 그냥 무슨 말을 했는지도 지금 기억은 안 나요. 그냥 분명 앞에서 개새끼들아 하고 고화된 거는 기억나는데 그래 그렇게 하고 있는데 누군가 옆에 와가지고 아가씨 살아봤자 여기 있어봤자 영은 덕이 안 될 것 같은데 혹시 탈북 안 하겠냐고.
그러니까 가겠어요. 그냥 그게 밀려가지고 탈북을 한 게 이까지 왔어요. 완전 그러면 엄마랑도 그냥 뭐 이별 얘기도 못하고 그냥 바로 바로 위원으로 올라가서 그쪽으로 탈북한 거죠. 그 사람은 브로커였네요. 정말 브로커였어요. 네, 그러니까 브로커가 아니고 소개자 가운데서 이렇게 거간처럼 거간. 이렇게 하는 사람. 야, 그러면 중국에 바로 넘어갔겠네요. 중국에 바로 넘어가서 그러면 어디로 간 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중국에 먼저 연변 쪽에 들어갔는데 그 연변 브로커가 나보고 한국에 가서 같이 살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이대가 한 50이 넘은 아저씨였어요. 그 도착을 해서야만 실감이 난 거예요. 내 탈북을 했네? 왜 혼자 왔지? 그제서야 늦은 후에 네, 엄마를 내 두고 왔는데 엄마는 어디가 살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몇 개월 며칠 만이에요? 그게 거의 한 1개월 지나서죠. 네,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엄마를 두고 온 게 그래서 바로 그 브로커를 통해서 내가 여기에서 도망쳐 갈 수도 있으니까 내 도망쳐 가기 전에 나 엄마를 찾아달라고 나를 보낸 그 브로커한테 빨리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엄마하고 전화 좀 통화시켜달라고. 그러니까 내 가서 불겠다. 도망쳐가지고 내 눈에 다 불어먹고 막 이렇게 엄포를 놨거든요. 협박을 했더니 바로 엄마를 불러왔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나 중국에 와 있는데 빨리 오나.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내 나이 먹은 게 너한테 따라가면 짐이 된다. 그때 내 그냥 데려와야 되는 거. 네. 그냥 죽어도 내 이 땅에 묻혀 죽겠다. 이 어머니가 이 말을 하고 그다음에 솔직히 나도 그런 낯선 환경에 왔는데 그것도 두려운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선뜻 오라는 소리도 못 했거든요. 그러면서 브로커로 바로 손잡고 아저씨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돈 1,000원만 엄마한테 좀 지어달라고. 내 열심히 벌어서 1,000원 아니나 내가 더 배로 갚아주겠다고 막 이랬더니 그 사람이 너무 안쓰러우니까 내가 그 브로커 지금 고맙죠. 그 사람이 괜찮죠. 네, 그 브로커 아무것도 돈을 보내셨어요? 바로 보내서 엄마 손에 쥐어서 내려보냈다. 엄마는 좀 그 돈을 그럼 조금 몇 달 거의 6개월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살죠. 그러면 중국에서는 몇 년 살란 거예요? 1년 반 정도. 1년 반 정도. 네네. 1년 반 정도 그러면 사는 과정에서는 괜찮았겠네요. 중국에 살 때는 좀 어려움이나 이런 게 따로 없었어요? 그래, 있었죠. 잡혀가가지고. 공안이 아니고 사채업자들한테 잡혀가지고. 근데 솔직히 제가 탈북민들이 와서 어렵다, 나는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게 솔직히 고생한 사람들 대부분인데 저처럼 기구하게 한 거 제가 얘기를 안 해서 그러지 저보다 기구하게 한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네. 사채업자한테 잡혔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걸요. 왜 사채업자 잡히지? 그러니까 그게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사람이 제일 좋지만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라고 했는데 중국에 팔려갔는데 제가 팔려간 집이 장애인 집이었거든요. 네, 장애인 집이에요. 근데 네, 브로커가 2가지를 선택하더라고요. 하나는 남자가 멀쩡한데 대신 돈이 없다. 시골에서 산다. 그리고 하나는 남자가 좀 약간 모자란데 대신 돈이 있고 시내에서 산다. 2가지 선택 중 가서 보고 선택하라. 그래서 나는 여기에 돈 벌러 왔지 남자 보러 온 게 아니다 이래서 장애인 집 들어가겠다. 그래서 장애인 집에 제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집 부모님들이 이러더라고요. 넌 왜 멀쩡한데 우리 아들 선택했냐. 그래서 나는 돈 때문에 여기 왔기 때문에. 네, 난 돈 때문에 여기 왔다. 너희 집에서 나를 이만큼 대해주면 나도 너 아들 이만큼 생각해 줄 거고 요만큼 해주면 나도 너 아들 그만큼 해주겠다 하니까 부모님들이 이러더라고요. 잘할 자신 있다. 너 하나 들어오면 진짜 잘할 자신. 그래서 그 어머님을 나는 양엄마 양아버지 지금도 연락하고 있거든요. 정말요? 네, 지금도 연락하고 탈북할 때 용돈까지 5,000원 쥐어서 보낸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어머, 너무 궁금하다. 그래서요? 네. 근데 그분들. 근데 왜 사채업자까지 굴려가지? 근데 어떻게 됐냐면 진짜 1년 반 안에 정말.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좋은 분 만났으면 정말로 그거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너무 고마웠던 거지. 나는 마음이. 지금도 엄마하고 부르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그러고 결혼 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전화 와서 엄마 나 거 이제 애기랑 다 사진도 보여주고 남편 사진도 다 보여줬거든요. 근데 놀러 가겠다 하니까 돈을 없애면서 오늘은 하지마. 엄마네 갈게. 이제 코로나 괜찮아지면 제주도 놀러 오니까 그때 같이 모여서 놀자. 이렇게 먼저 나부터 배려해주는 부모거든요. 근데 왜 사채업자에 네. 가게 된 거예요? 그게 그 장애인 분이다 보니까 제가 또 간호사였잖아요. 그게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많이 도와주고 챙겨주고 막 이랬는데
7개월인가 거의 8개월 그쯤에 돌아갔어요, 이분이. 네, 돌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유서를 남겼는데 유서로 뭐라고 썼냐면 얘를 남이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없으면 자식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이 집에. 그냥 양딸로 받아들여라. 야만큼 괜찮은 애 없다. 이런 유서를 남기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엄마가 자꾸 아들 생각나면 내가 먼저 떠오른대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너를 보면 볼수록 내가 아들 생각이 너무 나니까 나를 6만 원 주고 샀단 말이에요. 그 집에서. 아들 생각나니까 내 6만 원 필요 없다. 너 절로 나가서 남자 만나 살아. 이렇게 해서 나한테 자유를 줬어요. 그러니까 30몇 살인데 아직도 고등학교 학생 이미지를 그냥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뭐 보면은 약간 애기 같은 느낌. 네, 그 약간 몸에서 저 삘이네 나는. 내가 싫다는 건 아예 안 했어요. 그리고 뭐 나가면 근데 많이 누워 있었거든요. 아파가지고.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니까 고마웠나 보다. 네. 많이 잘 챙겨주고. 네. 나가라 해가지고 나간 거예요, 밖에. 나갔는데 저 급하게 나가다 보니까 내가 그렇다고 집도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나가려면 어디 나가게? 같은 북한 사람들은 집 밖에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 동네에서 살던 내내 집에 있었는데 그 집에 놀러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어차피 돈은 나한테 많았으니까 돈 많은 집에 가다 보니까 평균 거의 한 10,000원, 20,000원 중국 돈은 항상 몇천 원씩 현금으로 들고 다니면서 쓰던 애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돈은 충분히 줘가지고 나가서 그 집에다 쌀을 들여놓고 그 집에서 살았는데 그런 걸 노리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잡아다가 팔아먹고 노래방에 데려가고 막 이런 애 있었는데 진짜 걔가 오면은 내 진짜 막 살이 날 정도로 그 애를 증오하거든요. 걔가 나를 잡아서 남자친구가 북한 사람이고. 네네네 건달인 거예요. 사귄 애가 남자친구는 중국 사람이고. 중국 건달이고. 근데 되게 어이가 없는 게 얘는 농촌에 남편이 있고 아이도 서이나 있어요. 근데 나와서 다른 남자 만나가지고 부럽고 짓을 하면서 나와서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그 남자가 완전한 건달이었고 내가 있던 집에 애가 동생애였는데 걔를 먼저 데리고 간 거예요. 데리고 갔는데 얘를 빼돌리면은 그 불통이 누구한테 가냐면 바로 걔를 팔아먹은 부럽고한테 가잖아요. 근데 그 부럽고가 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를 팔지 못하고 내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걔 언제 오냐 하니까 언제 온다. 가 있는 위치를 안 대주면 너 이 자리에서 맞아 죽이겠다 해서 얘를 데리고 가서 이런 공동묘지들이 있는 데 가서 두들겨 때려놨나 봐요. 그러니까 어린애고 무섭다 보니까 얘가 그대로 불었죠. 근데 나는 모르고 그냥 터벅터벅 해고 가네 집에 또 갔는데 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 너 어떻게 와? 이랬는데 잠깐 나가보자 해서 나갔는데 그 빨간색 모닝이 있잖아요. 중국에는 그 모닝이 택시로 많이 사용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안 들어가겠다는데 그 남자친구라는 새끼가 와가지고 발로 밀어서 두들겨 패는데 나 열받으니까 이쪽에 그 여자친구하고 싸우려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가서 머리 그댕이로 잡고 막 이랬더니 나를 두들겨 패놓고 어떻게 쳤는데 그 순간에 남자 손에 맞다 보니까 제가 기절을 한 거예요. 아무래도. 네, 기절을 해가지고 뒷좌석에 이렇게 쓸려가가지고 그 공동묘지 있는데 데리고 가서 돌멩이로 나를 이랬다 쳤는데 그때 여기도 상처나고 지금 이 목에도 어디 보면 이렇게 스크래치가 났어요. 이렇게 그 중국 채도 이렇게 넓적한 거 여기다 대고서 너 말 듣겠냐 안 듣겠냐라고 하는데 솔직히 그때 그 칼로 이렇게 들이대면서 하는데 지금도 계속 해가지고 빨간 모닝 보면 나 지금도 피해 다녀요.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라는 게 그러니까 빨간색 모닝만 있으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피해 다니느라고. 그래서 맞아가지고 했는데 저도 영 머저리가 아니고 어디 가면은 아주 빠리빠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노래방에다가 팔면은 어떻게 아가씨를 팔면 돈은 되지만 도망쳐올 거 뻔하다. 이걸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도망치도 못하는데 사채업자들. 저거 가서 뭐 하는데? 내장 파는데요. 미친놈이네 정말. 근데 어린 나이에 무슨 그렇게. 갑자기 식은땀 막 나네. 야, 고양이에 또 같은 동네에 살았으면 정말. 근데 그때 그 일이 있어가지고 나를 잡아다가 어느 집에다 놓고 있었는데 이쪽 방에는 쟤네 둘이 들어가 있고 저쪽 방에다가 나를 넣었단 말이야. 그래 화장실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도망칠까봐 옷도 그때 3월이었거든.
3월이었는데 설마. 스타킹 같은 거 얇은 거 네버 네버. 하나 입히고 위에는 반팔티에다가 그다음에 얇은 그 패딩 같은 거 그러니까 잠바 점퍼지 점퍼 같은 거 주고 슬리퍼를 신겨 다니거든. 일부러. 도망칠까봐. 그래 겨울에도 항상 그렇게 하고 밥은 먹어야 되니까 데리고 다니면 밥을 먹이는데 항상 이러고 부들부들 떨며 다니는데 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 보는데 전화에다가 건장한 여자아이인데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신장 얼마고 콩팥은 얼마 정도 나올 거냐. 이 말을 듣는 순간에 갑자기 머리가 빡 서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뭔지는 몰랐는데. 몰랐지. 그냥 팔려갈 거라는 건 생각은 했는데 그다음 막 떨기 시작해서 어떻게 하든가 내가 도망쳐야 된다 이 생각밖에 없었는데 다행히 그날 점심에 만두 먹으러 가. 저녁이라거나 저녁에 만두집에 갔거든요. 그래서 만두를 시켰는데 1층하고 2층짜리 집이었는데 1층에서 지금 식당 먹고 화장실이 2층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층에 올라갔는데 뒤에 창문 여니까 열려져. 그래서 어떻게? 화장실 안으로 문 잠그고 뒤에 문 열고 거길로 해서 뛰어내렸지. 그 다음에 막 뛰어가서 주변에 불 킨 집이 마트 있는 거예요. 그래 그 마트에 뛰어 들어가서 중국말로 쭈밍아 살려주세요 하고 했더니 그 집이 도끼를 쥐고 나와갖고 나가 이건 너야 하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무서웠나 보다 그 사람들이. 불통 튈까봐. 그러니까 나는 그 집에서 또 쫓겨나와가지고 갈 수 있는데 어두운 밤에 그 위치 아무것도 모르는데 바로 어떻게 또 먼 데서 봤는데 담장 하나 그 밑에 옥수수 더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장 휙 넘어가지고 옥수수 밑에 막 들어갔는데 그때 범이다 보니까 조금만 움직이면 바스락바스락 소리 나네. 맞아. 거기 딱 들어가서 부들부들 떨면서 이러고 있었는데 얼마나 무서웠을까. 건달이다 보니까 친구들 순간에 푸는 거예요. 그 동네를 싹 풀어가지고 야 여기 분명 여기 근처에서 숨었는데 찾아라 해가지고 거기 잡혀도 죽는다. 잡히면 죽지 건달 손에. 그러니까 무서워서 나는 절대로 나가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있어갖고 뒤에서 다 들리는 거예요. 옆에서 이거 나 잡아야 된다 무조건 잡아야 된다 하면서 그러면서 둘이서 싸우는데 왜 놓쳤니 왜 그랬니 하면 지니끼리 싸우는데 그 소리까지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 했는데 화장실은 마려운데 그렇다고 화장실 신사적으로 나가서 볼 수도 없는 거고 바지 다 싸가지고 바지 다 젖어서 거기 땅땅 얼어가지고 손발이 나 그래 겨울에 손발이 엄청 얼어가지고 요 끝에 차려가지고 통상 많이 입었잖아요. 그래서 막 이러고 부들부들 떨다가 3일 만에 더 못 참겠는 거예요. 그거 옥수수 너무 3일 있은 거예요? 3일 그러니까 더는 못 참겠더라고. 에라 이래도 얼어 죽을 거 맞아 죽자. 이래 죽고 저래 죽는 거. 그냥 나가 죽자 하고서 맞아 죽는 거 선택했구나. 새벽에 나왔는데 얘네는 하루 만에 다 철수를 한 거지. 근데 이 철수했던 이유가 내가 그 들어갔던 담장 거기를 조금 가면은 바로 큰 길인 거야. 그러니까 큰 길에서 차 타고 도망쳤으랴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지금 그러니까 옆에서 환각이 막 일어나니까 감시하는 줄 알고 3일 동안 뻗치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핸드폰도 다 떼운 상황이니까 그 다음에 바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내다봤더니 그 승용차 택시 하나가 청소를 이렇게 막 하고 있는 게 보여가지고 바로 택시한테 냈는데 이게 엉덩이 짚이 묻었지 젖어있는 상황이지 하니까 옷을 벗어서 반팔이 겨울에 반팔에다 패딩 벗어서 여기다 뜩 매고 엉덩이는 가려야 되니까 그러고 가리고서 막 뛰어가가지고 우리 양엄마 집 주소를 좀 해서 여기 가자 얼마냐 했더니 중국 돈 50원이다 해서 알았다고 50원은 겠네 70원 주겠으니까 가자. 그래가지고 그 사람 차로 타고 가는데 녹으니까 이게 젖는 거예요. 그래 시트 젖을까봐 엉덩이 들고 계속 이러고 앉아서 갔더니 그 사람이 차를 세우고 내려서 박스를 엉덩이 밑에다 깔려줘. 군말 없이 아무 말 없이 그냥. 고마운 택시. 네. 어찌 보면 사람 복이 없는 것 같은데 복이 또 많이. 어찌 보면 사람 복이 많은 거네요. 그 덕에 내가 산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엄마 집에 오는데 또 엄마가 없을까봐 그래서 전화 한 번만 좀 쓰자 10원 더 보태주겠다 이래서 그래 엄마한테 전화했더니 너는 왜 연락이 안 되냐고 뭐 했냐고 해서 엄마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택시비 좀 준비하고 있어 해서 알았다고 해서 엄마하고 아빠가 문 앞에 다 나와 있는 상황이었고 도착하니까 돈 주고 올라갔는데 벌써 냄새 나지 하니까 니 이게 뭐야 해서 들어가서 했는데 엄마 이렇게 옷도 못 벗고 얘기를 쭉 하니까 엄마하고 양아빠가 무릎 꿇고 나한테 손 꼭 잡고 내 너를 이기서 안 내보냈으면 이런 일도 없었겠는데 진짜 미안하다 그러면서 씻어주는데 나는 씻지도 못하고 앉아서 부들부들 떨며 계속 이러고 앉아서 하염없이 그냥 벽만 이러고 그러니까 멍 때린다는 게 정신적 충격이라는 게 정말 말할 수가 없고 그래가지고 이러고 앉아 있었는데 안 되겠다 하고서 그래 이게 생각 없이 어머니가 창문 내다봤는데 그 빨간 머닝이 집 앞에 지켜서 있는 거예요. 우리 집을 아니까
사실 북한 애들 좀 가깝게 다니면 집은 다 알고 있지. 그러니까 그 앞을 지키고 있으니까 엄마가 커튼을 아예 쳐버리고는 불도 켜지 말라. 그리고 암막 커튼 해주고. 근데 어차피 TV를 보라고 해도 신고 못하나? 그거 나도 잡혀가니까 신고 못하지.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따가 안 되겠다 해서 너 여기서 불도 켜지 말고 엄마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엄마가 1층 문 다 잠그고 어디 갔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갔다 오는가 보다 해서 그 다음에 어두울 때 내다봤는데 모닝은 그대로 서 있고 보니까 그 새끼가 나와 담배 막 피우고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 보니까 지금 막 진짜 덕길에도 지고 가서 막 싸우고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나가봤자 혼자서 견디지 못하니까. 그래서 눈물밖에 안 나고 내가 그때 처음으로 내 부모로 원망해봤던데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갖고 이런 고생을 하냐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저녁에 양부모님이 들어오셔가지고 가자 저녁에. 그래 뒤일로 빼가지고 차에다 실어가지고 나를 데리고 갔는데 시골에다 집을 하나 잡아줘가지고 아예 철문으로 됐는데 누구도 못 가게 그런 집에다가 나를 넣고 집에다가 밥을 날라다 먹이고. 그래 그 집에서 한 3개월 있다 수모 생활하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다 보니까 한국 가는 이 한국 목사님을 알게 돼가지고 탈북하겠다 했는데 신분증 주고 집이 나온대요. 그래서 그 소리 딱 듣는 순간에 나는 가겠다.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엄마 한국에 가면 신분증이 생긴대. 숨어 다닐 일이 없대. 그러니까 야 너 갔다가 또 이번처럼 고생하면 어떡하냐. 엄마 그런 일이 절대 없대. 그래 언제 갈 거야? 나 6월 1일 출발합니다. 그래 알았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어머니가 간식을 만큼 사서 보내고 주머니에다 돈 5,000원 쥐어주면서 가면서 꼭 먹고 그 다음에 사다리 생기면 바로 오라고. 좋은 분들 만났네요. 그렇게 해서 탈북을 했는데 지금 성공해서 또 이렇게 와 있죠. 탈북길은 단방에 성공했네요. 단방에 성공했죠. 어찌 보면은 이 좋은 길을 올려고 그렇게 고생을 했다고 봐야겠네요. 네. 아 정말 너무 가슴 아픈데 그럼 라오스, 태국 이렇게 온 거예요? 아니면? 저 쿤밍? 이게 쿤밍? 검명이죠. 검명? 검명 걸쳐서 라오스로 왔죠. 아 라오스로 왔네. 네. 이게 탈북루트가 태국 오는 것도 있고 아니면 라오스 있고 몽골인데 네 유지 씨는 라오스로 왔네요. 네네. 아 그러면 총 중국에서 얼마간 살았던 거예요? 중국 1년 반 정도. 1년 반 정도? 네. 그럼 1년 반 동안 정말로 많은 고생을 했네요. 진짜 많이 말이 했어요. 그렇지. 그 부모님들이 고맙게 대하는 거는 그만큼 유리 씨가 그곳에서 고생했기 때문에 자기들 그 아들 장애인을 돌본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걸 다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만큼 했었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어린 나이에 20대 어린 나이에 네. 그 꽃청춘을 다 거기서 어찌 보면 아가씨 어린 나이 또 와가지고 근데 나는 제일 감동했던 게 나를 쇼핑몰 데리고 가는데 옷을 입혀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왔는데 근데 옷 매장에 갔는데 그나마 돈이 있는 집이라니까 여기를 말하면 백화점인 거죠. 백화점에 뚝 데리고 갔는데 코트 하나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야 예쁘네 하고 가서 딱 쟀는데 가격표를 보니까 중국 돈으로 2,800원이에요. 북한에서 그러면 쌀을 28포대를 사는데 이러고서는 그거 넣고서 바로 백 돌아섰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양엄마 따라오던 게 저거 입고 싶냐고 해서 입고 싶다고 이랬더니 바로 샀어. 바로 카드로 쑥 긁는데 요만한 카드에서 2,800원이 빠지는 거예요. 아 그렇지 중국에서 카드 처음 받겠다. 아니 얘만한 그 돈도 아니잖아. 그 안에서 2,800원이 빠진다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또 서원 내 이름으로 된 카드 사용하는 게 서원이 됐는데 한국에 오니까 그냥 이루었죠. 네, 이루었네. 이루은 게 많죠. 모든 탈북민이 다 갔죠. 대한민국에 가면 정말 신기하게. 얻는 게 너무 많고 신기한 것도 너무 많고 그러면 1년 6개월 중국에 지내다가 우리가 똑같이 6개월 가서 국정원 하나원 해서 수료 나왔겠네요. 그럼 몇 년도에 나온 거예요? 한국에는? 16년도에 16년도에 아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 국민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최유리 씨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좋은 점, 나쁜 점 뭐 이런 에피소드를 얘기해 볼 건데요. 많죠? 많죠. 파도 어떻게 계속 파지는 양파 정말요? 같은. 네. 여러분 그러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눌러주세요. 한국 가서 카드도 없고 신분증은 자연히 나오는 거고 집도 생기고 그럼 한국에 왔는데 가장 무슨 일부터 한 거예요? 저는 동네 근처 마트에서 카운터 일을 했습니다.
직업 잡는 것도 좀 어렵더라고요. 어렵죠. 네, 또 특히 또 양강도 같은 건 사투리가 엄청 아, 심하잖아요. 너무 셌어. 지금도 사투리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는 어떻게 이렇게 괜찮습니다. 이렇습니다. 나 처음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래 집이 저래 집이. 근데 그나마 나는 또 군대 나가서 사투리를 많이 고치라고 지휘관들이 얘기를 하니까 고치려고 했는데도 유일하게 못 고쳤던 애인데, 아니 한국에 딱 나와가지고 처음 2달 동안은 너무 좋아가지고 막 놀러 다니고 진짜 삼겹살 먹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파채에다가 그 김치. 드라마 또 많이 봐갖고. 뭐 그러게. 그래서 그 삼겹살 먹는 게 소원이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같은 기수 친구들이 같이 우리 집에서 삼겹살 판 옆에다 놓고 3일 동안 누워서 뒹굴다 일어나 먹고 누워서 일어나 또 뒹굴고 3일 먹고 나니까 그다음에 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네네 맞아요. 삼겹살에다 고기. 그 고기. 고기 북한에서 먹으려면 얼만큼 잘 살아야 먹겠지. 근데 제가 한 2달을 그렇게 치고 놀았어요. 그랬더니 통장 잔고가 비어가는 소리가 그렇지. 들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은 해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어디 우리를 일자리 소개시켜주는 게 잘 안 되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 어디에 직업 훈련을 시켜서 교육 받아야 이렇게 하는 게 좀 그런데 그 여기에 너무 잘 되어 있는 게 그 마트마다 가면 포인트 적립 때문에 핸드폰 번호 등록하잖아요. 맞아요. 네, 우리 집 앞에 바로 식자재 마트, 대형마트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이름을 걸어놨어요. 전화번호 연락처 줬는데 어느 날에 세일한다고 문자들이 계속 온단 말이에요. 누워서 세일하는데 뭐 하지? 하고 이러고 봤는데 밑에 여자 직원 구합니다라는 글자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하고서 그다음 바로 물건 사러 가면서 카운터에다 대고 물어본 거예요. 여기 혹시 책임자가 누구냐고. 그랬더니 저기 점장님 계신다 해서 근데 남자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쫙 가서 안녕하십니까 하고 그랬더니 점장님이 이러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잼가의 탈북민입니다. 네, 지금 한국에 온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통장에 돈이 없습니다. 취직하게 해주세요. 네, 취직하게 좀 해주세요. 그냥 돈만 잘 주면 제가 열심히 일할 자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여가 얼마인가 그때 18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80만 원 괜찮으니까 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취직을 했는데 8개월을 일했어요. 오. 네, 8개월 일하고 지금도 북한이랑 한국의 마트 너무 다른데 한국의 나죠. 마트에서 너무 놀라웠던 게 굉장히 많았겠네. 처음에 많이 애를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다 디지털로 되어 있어서 그렇지. 특히 카운터 이걸 엄청 배우잖아요. 빠르던데 이게. 저 지금 엄청 빨라요. 아. 저는 근데 이게 참 희귀한 게 처음에 어려운 것부터 했잖아요. 무서운 게 없이 아무 일이나 다 매달릴 수가 있어요. 맞아요. 네, 그게 좋은 게 저 처음에 그 마트에서 일하는데 지금도 보면은 화면을 안 보거든요. 그냥 이렇게 가격을 보고 툭툭툭 찍는데 그냥 최근에는 지금 여기는 바코드가 많이 되어 있어서 바코드를 찍지만 실질적으로 마트에서 일하면은 그 야채 코너 같은 거는 봉지에다 담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찍어야 돼 이거. 그거 찍어야 돼요. 포스에서 몇 번 포스에서 얼마에 하는 걸 이렇게 알아서 찍어서 그래서 그 제일 속도 빠른 사람들을 마트도 보면 제일 가장 자리에다 넣거든요. 왜냐하면 손님들이 몰리니까 빨리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좀 급여도 높겠네. 보너스 조금 좀 올라가죠. 네. 그래서 근데 솔직히 이게 보너스가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거기 누구나 가겠다 하겠죠. 근데 보너스가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힘든 사람이 있으면 한 주일에 한 번씩 교대를 하는 거예요. 네. 오늘 가장 자리에서 네가 한 주일 했다면 다음에는 뒤에 물러가고 뒤에 사람이 오고 이렇게 교대제로 하는데 저는 젊었잖아요. 나보다 어린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그렇지. 이모 다 쉬세요. 제가 가운데 포스 내가 책임질게. 저는 거의 평균 한 달 만에 그게 가운데 포스가 간대요. 배워서 저는 한 주일 만에 뗐거든요. 그러니까 한 주일 만에 갔다는 거는 그만큼 예리하고 뭔가 열심히 했다는 게 진짜 열정이 열심히 있었던 했어요. 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그럼 포스터 말고 또 가장 그러면 신기했거나 어려웠던 거는 많이 어려웠죠. 사실 북한은 다 단순하게 그냥 술이면 술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네. 담배도 팔았고 맞아. 맞아요. 그 다음에 담배도 무슨 그 고양이 담배 주세요 하면 다 알아듣는데 여기에는 몽땅 영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맞아. 뭐 에세도 무슨 원이 있고 무슨 그 다음에 메비우스 원, 뭐 투, 뭐 이런 게 있는데
처음에는 뭐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들이 지금도 몰라요? 담배 이름? 저는 카운터에 있으니까 다 그렇지. 알아요. 응. 근데 손님들이 와서 뭐 찾으면 저거 네 번째 줄이요 저거 하면 요게 메비우스라구나 하고서 보고 그 다음에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사진 찍어 놓아요. 사진을 다 찍어놔가지고 외우거든요. 그래야 내가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어해적인 일을 많이 쌌던 건 뭔데? 가운데 버스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어떤 남성분이 자꾸 왔다 하면 이것저것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 저 사람은 왜 자꾸 눈에 거슬리게 앞에서 왔다 갔다 하지? 하면 그런데 그 한참 있다가 끝내 뭐가 만족 안 됐는지 저한테 와가지고 저기요 여기에 설레임 어디 있어요?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빡친 거예요. 아니 나 왜? 뭔지 알겠다. 아니 설레임이라는 건 두근두근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 앉아있다. 이 사람은 왜 여기 와서 일하는 데 와서 설레임을 찾고 이래? 그 다음에 또 보면서 저기요 설레임을 왜 여기 와서 찾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만히 이렇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 참 내가 실수했다라는 건 느꼈거든요. 그래서 뒤에 있는 언니 보고 언니 설레임이 뭐예요? 하고 물어봤더니 설레임 찾으신 분요? 하니까 네 여기에 있습니다 해서 저도 같이 가서 봤는데 아이스크림 이름인 거예요. 아이스크림 설레임. 쭉쭉 짜서 먹는 거예요. 이야, 그래는 가끔씩 북한이 알기 쉽게 하는 게 더 쉬울지도 모른다. 왜 여기는 아이스크림이라 하지 왜 설레임이라고 하는지. 그리고 너무 많으니까 여기는. 맞아요. 그리고 북한에는 종류가 없으니까 그냥 단순한데 한국은 너무 많으니까. 나는 그리고 그 어떤 분이 갑자기 와서 숙주를 찾는 거예요. 네? 하니까 숙주를 찾는데요. 그래, 근데 숙주라는 건 잘 모르겠는 콩나물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 한국에 정말 숙주를 먹는. 네, 그래서 바코드를 찍지 않고 계산을 할 때 자꾸 콩나물로 계산을 한 거예요, 처음에. 근데 가격이 숙주하고 가격이 조금 다른데 다르니까. 자꾸 나는 콩나물로 찍어버려가지고 약간 오다가 났는데 그만큼 금액 차이가 별로 안 나서 사장님이 그냥 그걸 0으로 만들어줬거든요. 그러면서 나한테 이건 숙주고 이건 콩나물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야. 네, 이런 게 좀 많았어요. 그럼 또 그 식당 그 일을 하고 또 다른 일도 했나요? 네네, 또 식당에서도 했죠. 식당에서 식당에서는 그게 갈비집이었어요. 갈비. 네. 네. 핫땡땡이라는 네, 그 맛이죠. 연회랑 하고 막 그게 그 연회장이랑 있는 그 4층짜리 건물에서 큰 식당에서 제가 일했는데 그것도 저는 좀 일하는 데는 좀 가리지 않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식당에 우리 집 근처에 있거든요. 우리 형사님 담당 형사님들 있잖아요. 밥 사준다 해서 데리고 간 곳이 그 하늘소 식당 그 식당이거든요. 그래서 가서 갈비탕을 먹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서빙하는 언니들이 유니폼을 입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북한에 있을 때 고려 호텔 사람들도 다 유니폼을 입잖아요. 저도 입어봤던 경험이 있어서 그게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계산을 하면서 나오다가 그 앞에 출납에 그 계산 카운터 있잖아요. 거기에다 대고 혹시 여기 직원 안 구해요? 했는데 구한다는 거예요. 바로 저를 보고 오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얼마예요? 하니까 260이래요. 오, 올랐다. 그래서 바로 어떻게 금액이 높잖아요. 그래서 점점 한 몇 년 살다 보니까 또 자본주의 물을 먹더라고요. 돈이 중요하다. 그렇지. 네, 그래서 바로 또 갈아탔죠. 식당이 한우 집이니까 소고기 굉장히 놀라웠겠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네. 소고기 먹는 사람들 보고 너는 뭐가 제일 맛있냐면 저는 소고기가 맛있더라고. 처음에 그리고 왔을 비싸잖아. 때. 북한에서는 소고기를 정말 질기고 맛이 맛없는 없는 거고 사실 소고기를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와서 지인들이 야 그래도 선배인데 소고기집 가자. 아니 왜 그 맛이 없는 거 먹어? 돼지고기집 삼겹살집 가자. 이게 계속 이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소고기집에 다니면서 맛을 들였는데 지금은 그냥 발벗고 가는 큰일 거예요. 났네. 근데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소를 한 마리 잡으면 초살이잖아요. 네네. 근데 한국에서는 정말 누구나 할 것 없이 한우를 먹고 또 한우 데이도 있더라고요. 소고기 먹는 네, 데도. 나도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는 무슨 데이가 그렇게 많은지. 네. 맞아. 한우 삼겹살 먹는 데이도 삼겹살 데이도 있고 한우 데이도 있고 뭐 있고. 맞아요. 무슨 데이가 정말 많더라. 장미 데이도 있고 무슨 짜장면 키스 먹는 데이도 데이도 있고. 저는 한국에 와서 야 정말
한우를 정말 원 없이 먹는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은 이 한국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배웠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배워가니까. 그래서 1살, 2살. 정찰이 몇 년이냐면은 8년이면 8살이라고 저 지금 6살입니다. 한참 어리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말이. 왜 그런 말 하는지 알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너무 생소한 것이고. 한국에 와서 정말 좋은 것도 많고 정말 그동안 힘든 것도 많은데 다 빼고 좋은 거에서 정말 베스트라고 뽑을 수 있는 우리 북한은 여자들이 자전거 타면 벌금 내잖아요. 당연히 벌금 내고 그다음에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많죠. 네, 운전사 아예 꿈도 못 꿉니다. 네, 오토바이 아예 상상도 못하죠. 나 그래 그 한국 드라마를 볼 때마다 여자들이 선글라스 끼고 오픈카를 타고 한 손으로 쫙 운전하는 모습 매력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친구랑 제가 그 드라마를 보다가 야, 나는 언제쯤 저렇게 운전하겠냐 하니까 내 친구가 갑자기 하는 소리가 이러더라고요. 너 죽어서나 꿈에서나 꿔라. 죽어서나 해라. 그렇게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중국에 왔을 때 중국에서도 여자가 운전하잖아요. 근데 신분증이 없고 운전면허증이 없고 배우지 못하니까 운전을 못하고 대신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정말 좋다라고 했는데 한국에 오니까 운전면허증 바로 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오자마자 한국에 나오자마자 바로 한 달 만에 땄습니다. 면허증을. 그리고 또 달려야 되잖아요. 달려야지. 네, 그래서 저렴하게 제가 또 열심히 돈을 벌어 1년 만에 중고차를 하나 샀거든요. 네. 그렇지 뭐 열심히 마트에서 이거 두드리면 되는데 네, 맞아요. 어차피 이게 복지가 모든 게 다 잘 이루어져가지고 저 같은 사람들도 차를 탈 수가 있더라고요. 비싼 거 욕심만 안 안 내면. 내면. 네, 그래서 저렴한 거, 네, 중고로 어차피 시범적으로 탈 거니까 그래 구매를 했단 말이에요. 이젠 달려야 되잖아요. 자, 이제는 그 드라마를 봤단 말이에요. 북한에는 아직도 시장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그렇지. 여기서처럼 백화점, 마트 이런 게 되지. 안 돼. 그래 바로 시장으로 갔습니다. 차 끌고 네, 쓰고 네, 아니 시장에 그 준비품 사러. 준비품 사러 시장에 가니까 선글라스 5,000원짜리 하나 있더라고요. 네, 지금은 할머니들이 잘 끼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런 선글라스 하나 착 끼고 또 흰장갑 있잖아요. 참 멋을 부리느라고 흰장갑 착 끼고 그리고 그 차가 위에 그 썬루프가 열리는 차거든요. 근데 얼굴은 다 안 나오진 않으니까 썬루프 열고 양쪽 창문은 지금 닫혀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 CD를 넣고 노래를 큰 소리를 팡팡 틀고 한 손을 켜야지. 맞아요. 춤곡 타고 짜 이러다가 그 무슨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무슨 스위치 같은 거 딱 누르니까 오픈카 뚜껑이 쫙 열리는 거. 보면 그걸 판매자한테서 어떻게 하면 그 루프가 열린다는 거 들었거든요. 그래. 썬루프가. 그다음 한 손 운전하다 딱 눌렀는데 썬루프가 열리는 게 아니고 양쪽 창문이 싹 내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쫙 달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가다 보니까 경부고속도로에 들어간 거예요. 겁도 없이. 큰일 났네. 네. 근데 가는데 양쪽 옆에서 빵빵 울리면서 미치지 않았냐고 나를 막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아, 글쎄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가면서 혹시 멋있나? 매력 있나? 막 착각을 하면서 한손 하면서 한번 그 안경도 이렇게 둥그런 거다. 할머니 안경에 또 흰장갑에 이렇게 하고 갔는데 왜 색깔이 그러냐면요. 뭐예요? 흰 색깔입니다. 다행이네요. 네, 근데 그게 스포츠카로 약간 그걸 많이 해가지고 붕붕붕 소리도 엄청 셌거든요. 그래가지고 쫙 가다가 생각난 게 뭐냐면 그때 경부고속도로에서 제가 달리던 시속이 50이었습니다. 설마 또 1차로를 간 거 아니겠지? 맞습니다. 왜냐면 1차로에서 가면 이제 좀 초보들은 뭐 3, 4차로로 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내가 무슨 초보라는 거 티내게 그쪽으로 가겠냐? 달려야지. 그러면 자존심은 지킨다. 자존심 지킨다. 1차로로 딸린 거네. 네, 근데 시속을 50km 했으니까 옆에 사람들이 그렇게 화가 났던 거예요. 근데 저는 착각하기에는 그냥 내가 멋있어서 그러나 보다. 신장갑 당기고.
그러고 보면은 사실 솔직히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한테 이게 참 우습다 약간 그렇게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저한테는 그게 소중한 추억인 거죠. 당연하죠. 네. 또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지금 이제 우리가 네, 있고 맞아요. 또 저 그- 운전 맞아. 무사고입니다. 지금 엄청 잘합니다. 그리고 행복이 100배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는 그런 가설이 쫙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에서 누리는 행복들이 작은 것도 감사해야 하고 행복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솔직히 이런 거는 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흰자감을 흰자감 왜 꼈어요? 무엇으로 꼈거든요. 왜냐면 운전대 핸들을 잡아야 이왕이면 과즙장갑을 끼지 왜 흰장갑을 꼈냐? 나 그러니까 약간 가죽은 또 북한의 그런 거 보면 망나니, 건다요. 망나니 이런 게 있어가지고 흰자갑은 산뜻하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에 자전거 탈 때도 우리 장갑 끼고 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해가지고 흰장갑을 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야, 참 왜 저래 우리? 참 대단하다. 정말 그때- 최유진 씨만 할 수 있는 만약에 가영 씨 옆에 있었다면 막 한지 도망쳤을 것 같아. 창피해서 난 도망쳤을 것 같아. 길을 쓰고 또 맥이니라고 따라가죠 뭐. 모르니까. 어. 근데 지금은 어떤 일 하고 있어요? 지금은 또 이렇게 교육 강사 활동도 하고 있으면서, 네. 네, 그 외로 또 육아도 지금 요새는 또 육아 때문에, 네. 그러면 한국에 와서 결혼하신 거예요? 네, 결혼했습니다. 그럼 몇 년 차 된 거예요? 이제는 결혼 2년 차에 아기는 지금 1살 됐습니다. 귀엽겠다. 너무 행복해요. 왜냐면 한국에서 우리 다 외톨이로 외롭잖아요. 그런데 네. 내 가족이 생기면 뭔가 울타리가 생긴 느낌이 들어서 든든하죠. 맞아요. 빈자리를 메꿔주는 게 큰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지금 거의 6년, 7년 차가 돼가고 있는데, 4년, 결혼하기 전까지 사람들이 내가 가면 웃는 게 웃는 상이 아니라고 했어요. 너는 항상 보면 근심이 쌓여있는 웃음이라고. 그 표정이 굳어 있다는 말 많이 네. 듣지. 너 왜 그러지? 얼굴이 왜 너는 웃고 있는데 근심은 쌓여있다. 어르신들이 항상 나보고 이랬어요. 너 뭐가 맺혀있냐고. 그래,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게 없어요. 이랬는데 그 이후에 결혼하고 난 후에 사람들이 날 보고 야, 근심이 어디 갔니? 그러니까 이게 어느 만큼 중요하냐면 진짜 내 인생에 그냥 기둥이 하나 있으니까 어디 나가도 무시없지 않다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해맑은 거죠. 나도 전에 녹화할 때 봤을 때 맞아요. 모습이랑 뭐 그래서. 지금 모습이 많이 달라요. 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사람이 이렇게 푸근해 보여요. 지금 맞아요. 네. 푸근함이 느껴지는데 그때는 조금 약간 아가씨여서 되는 거에서 팍 아가씨니까 찌르면 피 나오고. 도도한 느낌이 들었거든 그때는. 근데 지금 보면은 그만큼 이렇게 마음이 굳어있던 거죠. 그러면 지금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네요. 맞죠. 애기까지 나를 닮은 자식까지 있으니까 더 행복한 거죠. 엄마랑 그러면 통화하신 거죠? 네. 엄마도 잘 건강하게 잘 계시는 거죠? 건강하게 잘 계시는데 할머니가 다 됐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건강하게 계시고 있다고 하니까 네. 앞으로 통일된 날까지 엄마 건강하시게 기도하고 그것만 남았네요. 있어야죠. 네. 이제는 네. 그것만 남았어요. 그죠? 탈북 계기부터 또 중국에서 정말 온갖 고생까지 또 한국에 와서는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고 또 마지막에는 에피소드가 아주 그냥 화려한 에피소드까지 정말 재밌게 들었습니다. 다음에도 또 우리 유진 씨를 모시고 뭐가 많이 나올 것 같죠, 여러분? 저도 이 듣는 정신에 양파입니다, 저희가 양파. 옷도 못 갈아입고 지금 이렇게 녹화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저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